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림질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정말로 믿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500달러, 500억 달러를 주어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우파입니다. 저를 좌파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제 생각에는 지금 매년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납치되어서 결국은 장기가 적출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는 뭐 중국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서까지 지금 한국인들이 다 중점적으로 한국인들 상대로 납치를 아니면 꼬에서 그쪽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결국 납치를 해서 뭔가 온갖 그 나쁜 짓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기 적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인해서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 총지라는 사람이 아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 멸종당하고 싶지 않느냐. 정말 이렇게 막 나가는 말을 했는데 그 중국 범죄 조직의 그 보스하고 이 지금 그 캄보디아 총리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가 그, 뭐죠? 범죄 조직의 보스가 결국 이 캄보디아 총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범죄 조직의 보스가 중국의 그 정보국에서 일했다 그러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중국 정보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시진핑과 관련이 있고 시진핑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을 한국에서도 죽이고 캄보디아랑 동남아시아로 끌어들여서 죽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기를 적출해서 결국은 어, 돈을 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미 하원이 중국이 장기 적출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라고 가지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23년에 4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는 누굴 위한 것이었냐면은 신장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누가 문제가 됐죠? 우리 민족이 결국은 신장이랑 다른 꼴을 다르다고 결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신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신장 사람을 죽이듯이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이 지금 중국에 거의 예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에 어, 중국에 팔려가고 있죠. 부동산, 주식 다 지금 중국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런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이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중국이 사들여가지고 카카오페이를 쓰는 한국 사람들의 모든 신상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악용을 하면요. 일반 개인의 돈들도 모두 중국에서 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한국의 국채를 지금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뭘 하고 있죠? 한국의 부채를 늘려가고 있죠. 그 부채를 늘려간다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국채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 국채를 누가 사들입니까?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이자를 내는 민족으로 결국 반도의 상태로 살아가야 되면 되고요. 또 문제가 뭐죠? 지금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죠. 제 생각에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국인들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에 굳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월세를 중국인들에게 내게끔 만들려는 것이 이재명과 중국에서 짜고 하는 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중국 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의 5배 이상으로 빠르다고 지금 대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한국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도 조만간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파 정권만 들어서게 되고 지금 좌파 정권들은 뭐죠? 하는 짓이 완전히 또라이 짓만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중국에 아부하고 중국에 붙어서 자기 호주머니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만이 한국의 정치인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 중국에게 피를 빨리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이자 정치적인 식민지가 되고 또 아마 캄보디아처럼 나라 전체가 원통 썩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그 어떤 비디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납치되어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무런 신고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무리 많아도 3%밖에 그 권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중국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뭘 하고 있죠?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500억 달러는 위안부의 80%가 되고 미국과의 무역 흑자액의 1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비용을 내놓으면요, 한국 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도 벌써 IMF에 가까운데 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넘기면요, IMF는 당연히 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3,500달러 저는 이것도 결국은 관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1년만 넣었다가 뺄 때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1년 후에 찾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더해서 곱하면은 1년 후에 우리가 받는 원금과 이자액이 나오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1,250만 원을 1년 후에 찾아온다면은 그 이자를 계산한 것도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역으로 계산하면은 이자율이 나옵니다. 저는 관세를 이자율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손해봤다.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관세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칫하다가는 관세율이 300%까지 되지 않나고 저는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미국은 무슨 일을 했죠? 한국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한국 특히 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현대자동차의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475명을 체포를 했죠. 그때 체포할 때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이 대부분 석사와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이었는데도 결국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여가지고는 호송버스에 줄줄이 끌려가서는 뭐라 그러나, 거기, 수용소도 굉장히 열악한 데로 끌고 갔었다고 얘기가 나왔죠. 또 지금 트럼프가 삼성에 대해서 좀 무슨 일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원래 64억 달러어치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삼성에 주겠다는 보조금 64억 달러는 이제는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보조금은 투자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요. 그리고는 기술 이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삼성은
미국에 투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강요에 의해서 결국은 투자를 했죠. 그 투자한 비용만큼 한국에서 불필요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돈이 묶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기 어렵게 되죠. 그렇게 돼서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손해인데 지금 트럼프는 기술 이전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영국의 ARM과 합작을 해가지고는 인텔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텔은 한국처럼 삼성처럼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삼성이 그 많은 돈을 공장 짓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쓰는 동안에 인텔은 그런 돈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새로운 더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에 투자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인텔이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을 이게 2나노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성은 이래저래 돈만 헛된 투자를 하고는 기술 투자를 하지 못해서 인텔이 새로운 삼성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면은 100억 달러를 한국에서 받아내겠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3,500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놓으라 이겁니다. 이만큼 된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가 원래 한국 돈을 빼먹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근데 이 상무장관이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미국의 목표가 원래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제일 좋은 것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그 제조 시설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기술까지 뺏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건 트럼프만이 아니라 바이든 때의 상무장관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먼저 한 얘기를 트럼프가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달랐지만은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내놓는다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이면 합의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엄청난 현금을 빼앗으려는 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요즘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달러가 무너진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그런 많은 돈을 내주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미국이 도와줄 여력도 없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내에 있는 기업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서 중국에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그 기업 헌터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기업들을 사들여서는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돈을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투자해서 한국 그 미국에 투자한 그 기업체들도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또 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공장도 가로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래저래 공장이고 뭐 다 뺏겨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결국 기술까지 빼앗겨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트럼프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한국 부정선거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말만 떠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내왔지만은 결국 아직까지도 하나도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타치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현 장관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부정선거도 사이버 전쟁이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들어갈 것이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수사를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은 미국에서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수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 꼴이고 여기 좀 우리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영원 장관은 미국의 배신에 저는 속았지 않느냐, 결국 두 번만 헛된 고생을 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도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저는 그 계엄을 선포한 날 밤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해서 어, 그 중국 간첩단을 그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도 비디오도 보면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확실한 일을 했는데도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런 더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트럼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중국과 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결국 희생시키고 한국에서 많은 돈을 빼돌리고 결국은 중국에 식민지로 넘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저는 보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우리 김용은 장관님 요즘 이렇게 참 어려운 얼굴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정말 마음이 송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한국에 왔죠. 에이펙 때문에 왔죠. 그렇지만 한미 협상은 아마 거의 물 건너가다시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를 의심의 눈을 뜨고 한번 지켜보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트럼프에게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1조 달러를 투자해서 투자할 테니까 안보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중국도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중국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 집중적으로 좀 한국을 사들이려고 투자한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또 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1조 달러를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중국은 아직도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없는 척하고 나라 망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닌가, 눈속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중국은 뭐냐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굶겨 죽여도 이웃을 침공하는 돈은 아낌없이 쓰는 나라가 중국 족속들입니다. 지금 이 1조 달러 투자를 하면서 안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만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대만을 포기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찾으려니까 좀 찾지를 못하겠네요. 대만을 포기할 테니까 1조 달러 주겠다. 너는 그 돈을 살고 대만을 넘겨라. 그러면 또 한국은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으니까 대만과 한국을 중국이 가져겠다. 이 얘기를 지금 이번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간에 밀약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은 꼭 지켜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뭐냐면요, 김정일과 또 트럼프가 만나서 한국에 좋은 일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는 한국을 오히려 북한에 넘기고 북한을 강하게 하고 북한의 미군이 진주해서 반중 전선을 같이 연합하자는 그런 제안을 문재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거의 받아들일 뻔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트럼프 하는 거 보면은 자기 멋대로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들었듯이 지금
시진핑이 돈을 1조 달러 줄 테니까 대만을 포기하거라. 그 다음에 지금 이처럼 한국, 남한을 지금 어차피 이재명이 쥐고 있으니까 북한에 넘겨서 차라리 반중전선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지만은 지금 이재명이 미국에 가지고 트럼프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평화협정을 해서 트럼프 보고 노벨상을 받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얼마 전에 노벨상이 다른 사람이 가자 노벨상을 내놓으라고 그랬죠. 아니면 쳐들어간다 그랬던 것까지 했습니다. 아니면 뭐 제재를 하겠다 그랬던 거 했죠. 그만큼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러면 이런 일을 딜을 하면서 노벨상을 또 한번 노려보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대만을 팔아넘기고 또 한국을 북한에 붙여서 반중전선을 설립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면 꼭 지켜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정말로 하지 않고 트럼프가 한국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부정선거를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한국 트럼프 보고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를 치는 이유가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치고 또 한편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가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수입을 못하게 하고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도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우파 정권을 세워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딜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좋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우파입니다. 감사합니다.